등차 수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등차 수열 뜻부터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뜻. 등차 수열 뜻은 나도 이 집 논다. 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한 수열.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정의는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한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 괜찮나? 뭐라고? 목이 아파. 물 한 잔 물래? 안 먹어도 되겠나? 뭐 이게 기침 나올 때 참지 말고 해라. 두 번째 항에서 마찬가지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네 번째 항이 된다. 따라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나도 기침이다. 얘를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이 n번째 항보다 하나 작은 n-1개의 공차를 더한다.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반항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두 번째 항, 그죠?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항은 첫 번째 항과 공차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규칙을 보니까 1, 1, 2, 1, 공차 앞에 개수 보세요. 3, 2, 4, 3, 5, 4가 되겠죠. 이게 항 번호보다 이 공차의 개수가 하나 더 작죠. 그러면 n번째 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이기 때문에 n에서 하나 작은 수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a 플러스 n-1d가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일반항의 무슨 세? 생김새가 중요하다 했죠. 일반항의 모양이 중요하다. 일반항의 모양. 일반항의 모양은 뭡니까? 물어보면은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 그죠? n에 관한 1차식인데 중요한 거는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가 되겠죠. 뭐? dn. 일반항의 n의 개수가 곧 공차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항을 만약에 작성한다면 공차를 만약에 알고 있으면은 공차가 3이다. 그러면은 3n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첫 번째 항이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 항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2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마이너스 1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차와 첫 번째 항이 필요하다. 됐죠?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등차 중항입니다. 그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은 a-d, a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얘 지금 공차가 뭐다? d가 되겠죠. 이렇게. 맞지?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앞에 항과 다음 항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앞에 항과 다음 항을 더하면
A 마이너스 D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빼고 A 플러스 D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그 더한 결과값은 2란다. 놀래라. 2A가 되겠죠. 근데 2A는 가운데 항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등차 중앙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운데 항에 가운데 항이라니. 양 사이드란 말은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의 항을 이야기합니다. 양 사이드의 합은 뭐와 같다? 가운데 항의 2배와 같다. 알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A, U, 12 이렇게. 12 너무 그렇나? 14 됐죠? 그게 어떻게 구하나?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A 더하기 14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은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차 수열 얘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얘가 어차피 공차가 똑같은 간격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내가 짝수 번째만 추출해가지고 짝수 항만 추출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여기 나온 이 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대신에 달라지는 거는 간격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간격은 뭡니까? 공차가 되겠죠. 이해가죠? 만약에 얘네들의 공차가 D면 얘네들의 공차는 2D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중요하다.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다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2개씩 묶어서 하나의 이 두 수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더라도 이것 또한 역시 새로운 수열이 된다고. 수열이 아니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알겠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해갑니까? 네. 보통 문제에서는 3개짜리가 이렇게 묶어서 냅니다. 그것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해갑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한다면 뭐랑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생각한다면 1차 함수, 직선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몇 번째에서 최소값이 되는지 아니면 몇 번째에서 양수가 되는지 몇 번째에서 음수가 되는지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절편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 기억 안 나죠 이거 사실은? 그때 혼수 상태였잖아. 그래, 감기가 무섭다. 만약에 일반항이 2n 플러스 마이너스 3n 플러스 12라고 할 때 그지? 일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가지고 AN의 합이 최소가 되는 N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몇 번째까지 더해야 이 합이 최소가 되는지 물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Y라고 생각하고 변수 얘를 X라고 생각하면은 1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x라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n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본다면 n축이라 해도 됩니다.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1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얼마다? 12. 얘는 얼마다?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얘 n절편이 4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여기 있겠죠.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다? 12에서 마이너스 4이 9죠? 9가 됩니다. 이렇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가 아니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 말이 맞겠네요. 두 번째 항은, 이 집어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번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섯 번째부터는 음수의 항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양수의 값을 계속 더해 오다가 네 번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음수를 더할 거니까 다시 합이 줄어들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가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네 번째 항까지는 0이죠. 그럼 사실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나오겠죠. 그럼 네 번째까지 더해도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네 번째가 아니고 최대값을 갖게 만드는 그 n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최대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n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보면 이 최대값하고 달라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합이 최대가 되는 n값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3, 하나는 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자, 그러면 수열의 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가가지고 n번째 항까지의 이 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N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합의 기호 SN입니다. SN은 뜻이 뭐냐면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S5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S5는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S3은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야기할 거고, 그럼 S1은 뭡니까? S1은 뭐예요? S1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과 A1은 똑같습니다. 그죠? 뭐가? S1과 A1은 똑같습니다. 와우. 그렇구나. 그럼 한 가지 더. SN-1은 뭡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고? n번째까지 더하면 SN이라고 했는데 n-1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원래는 a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했는데 n-1번째니까 an번째 앞에 있는 항까지죠. 따라서 an-1번째까지의 합을 이야기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학교에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겠죠. SEN 이런 거. 이게는 뭐야? n은 자연수야 이가.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노? 자, 1 더하기. 자, 1에서 100까지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총합. 총합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1부터 100까지 총합 몰라? 한번 구해봅시다. 모르니까. 자,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쭉 가겠죠. 쭉 가가지고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부터 30까지는 지훈이가 하고 31부터 60까지는 가은이가 하고 그 다음은 마무리는 내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만나서 다 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아니고 얘를 1부터 100까지 더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밑에다가 100부터 다시 거꾸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죠? 3, 2,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합니까? 뭘 뭐해? 1부터 100까지 더하지. 그래서 위아래로 다 더해볼게요. 이게는 101입니다. 더하기 이 두 개는 101, 이 두 개는 101, 이 두 개는 101. 엄마 와 이라노? 얘도 101. 엄마야 얘도 101이고 엄마야 희한하네. 다 101이죠. 여기는 101을 다 더하겠습니다. 101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 있겠죠. 101이 몇 개 있다? 100개 있더라. 근데 우리는 이거 한 줄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얘를 1부터 100까지의 총합이 될 건데 얘는 우리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를 해서 SN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니까 S10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를 감아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는 여기는 2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1부터 100까지 한 번만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번 더 했기 때문에 2를 나눈 거고 이 101은 감아 보니까는 1 더하기 100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왜요? 101이 1 더하기 100이잖아. 그리고 101이라는 게 역으로 첫 번째 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게 101이잖아. 그래서 101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과 끝의 항, 마지막 항을 더한 값이죠. 이 100은 뭔데요? 100은 우리가 더해야 될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항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놓을게요. 한 번 더 적으면 잘 보세요. n에 이를 첫 번째 항이라고 봐도 되겠죠. 더하기 100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번째 항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an. 책에서는 얘를 l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문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따라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sn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sn은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AN은 n번째 항이죠. 일반항을 이야기합니다. 일반항 어디 갔노? 집에 간다. 일반항이 아까 전에 첫 번째 항에서 n-1d 얘가 일반항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뭐 대신에? 얘 대신에 요 놈을 대입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A 더하기 n-1d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시감 정리해 볼게요. 2분의 자 A 더하기 n 2a죠. 이 전개하면은 2a 플러스 dn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이 다시 전개됩니다. 전개되면 2분의 자 n에 대한 2차가 나오죠. 그래서 dn의 제곱 요 놈은 그냥 묶을게요. 더하기 2a-d의 n 이렇게. 와 이게 SN이구나.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공식도 외우기 쉽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는 잘 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이렇게 써야죠. 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까지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까지 L까지 이게 끝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끝항 알겠죠?
그럼 얘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2A-D의 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N의 제곱, 얘는 N입니다. 아까 전에 등차수열의 합은 아니.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고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생김새는 뭐라고 했죠?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합의 생김새는 N에 관한 2차식인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뭐가 붙냐면 상수가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걔는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죠? 또 하나, 이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입니다. 뭐요? 공차가 절반입니다. 공차가 절반이라니. 공차의 절반입니다. 공차의 절반. 그래서 2차항의 개수를 보고 우리는 공차를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SN이 5n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SN을 통해서 등차수열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 이 등차수열 맞나?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왜? 등차수열의 합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이 2차항의 개수를 보고 우리는 공차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공차의 절반이니까 얘는.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과 공차를 알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차는 2차항의 개수의 절반으로 왔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공차는 현재 10이 되겠죠. 이 일반항은 두 가지를 정복하면 구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가 첫 번째 항, 두 번째가 공차로 하겠습니다. 공차.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그죠? S1이 A1이랑 같다 했죠. 그 다음 첫 번째 항만 구하면 집에 갈 수 있거든. 여기 첫 번째 항 구하려면 S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죠? 1이죠. 첫 번째 항 1이네. 첫 번째 항 1, 공차 10.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자, 일반항 A에는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습니다. 그러면 n이 10이니까 아니 D가 10이니까 10n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다? 1이잖아.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누가 필요하노? 9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등차수열의 합을 주고 특정한 항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얘 1대 A 121번째 그죠? 121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일반항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설명한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을 하면은 계산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 말고 또 무슨 방법 있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봐봐.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SN이 n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뭐 2n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방법은 이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 작성할 수 있겠네.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9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럼 일반항 만들어내야 되겠지. 우리가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항. 두 번째는 공차. 근데 2차 항의 개수의 절반이 공차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야의 2배가 되겠지. 이렇게. 첫 번째 항만 찾으면 되는 얘는 뭐하고 같다? S1과 같다는 거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3. 따라서 첫 번째 항은 3, 공차는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일반항은 2n으로 시작하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고? 3이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3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1만 붙여주면 되겠지. 근데 몇 번째? 9번째 항 구해라. 아이고. 19가 되겠네. 됐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어떻게 풉니까? 잘 봐봐. S5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S4는 1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지. 이렇게. 잠깐만 봐봐. 여기서 빼볼게. 이렇게. 그러면 다섯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를 빼면 이 다 날아가잖아. 이렇게. 안녕, 안녕, 안녕. 남는 게 얘만 남겠지. 이해가나? 당연하겠지, 이게. 그래서 얘를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아이고야. 요렇게. 이게 뭐냐? SN이 뭔데요? SN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지, 이렇게. 예, 맞아요. 이렇게. SN-1은 뭡니까? SN-1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n-1번째까지의 합이죠. 여기서 뺀다고, 이렇게. 와. 그럼 SN-SM-1은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얘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를 알고 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은 SN과 일반항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합을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다.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도 성립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n이 이 항 번호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가 있어. 그리고 SN을 통해서 SN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했을 때는 내가 일반항을 구했잖아. 그럼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봐봐. 일반항이 나왔다. 야, 이거 나왔네. 이렇게 일반항이 나왔으면은 요렇게 적고 집에 가면 안 돼. 반드시 뭘 해야 되면은 첫 번째 항을 이 일반항을 통해서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구하면 안 되고 여기 주어진 SN을 통해서 일반항이 아니고 첫 번째 항을 구해서 여기 첫 번째 항을 따로 작성을 해줘요. 이해가? 이해 안 가는데요, 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SN-SM-1을 통해서 일반항을 만약에 구했다면 일반항을 구했으면 일반항을 적고 추가로 하나 더 첫 번째 항은 이 일반항에서 1 집어넣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S1을 통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서 옆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수열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이렇게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하나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하나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은 여기서 나온 첫 번째 항과 여기서 나온 첫 번째 항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첫 번째 항은 얘입니다. S1하고 A1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1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1,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되겠죠. 왜?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1인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1, 4, 7, 10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열된 수열을 보고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첫 번째 항, 두 번째 공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첫 번째 항 여기 있네요. 공차 뭐 30 떨어져 있네. 이렇게 30. 30. 공차 3. 그럼 끝났죠, 그러면? 일반항 작성합니다. A에는 3n으로 시작할 거고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자, 합니다. SN 2분의 첫 번째 항 뭔데요? 1 더하기 끝에 항이 얼마고? 쭉 가다 보면 끝에 항이 있겠죠? 끝에 항이 뭐다? 100이겠죠, 당연히. 왜?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곱하기. 여기 얘는 항의 수가 들어갑니다. 항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항수는 몇 개냐 이 말이지. 그럼 얘가 100이 되는 n값 구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3n은 얘 살짝 넘어가면 102가 되겠죠. 100이 아니고 n은 얼마다? 3, 3은 9, 3, 4, 12, 34가 되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그죠? 한번 더 적으면 2분의 이거 약분합니다. 2랑 3이면서 약분하니까는 17 곱하기 10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101이랑 17 곱하면 1717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해갑니까? 가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번 연달아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기 때문에 200은 포함 안 됩니다. 100보다 크기 때문에 100은 포함 안 되죠.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8의 배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8의 배수 중에서 100과 200 사이에 있는 애들 다 더해라 말이죠. 그럼 100보다 큰 8의 배수 곱해보면 되죠. 그죠? 8 곱하기 10을 하면은 80이 될 거고 한 10? 한 14 해볼까요? 14 하면 얼마다? 4, 8이 32, 3, 8이는 8 얼마? 112가 되겠죠. 조금 줄여볼까? 8 곱하기 13 3, 8, 24 2, 8이는 8 얼마? 104네. 104부터 시작하겠네. 104부터 시작하겠네. 공차는 이미 나와있죠. 공차가 뭔데? 8이잖아요. 그지? 8만큼 떨어질 거고. 그래서 8만큼 떨어지니까는 112가 될 거고. 이게 쭉 가겠죠, 이렇게.
20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200 언저리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될까, 이거? 그죠? 아하. 그럼 8에서 뭐를 곱하면 200 근처인지 보면 되겠죠. 일단은 50을 곱하면 얼마냐? 5, 8, 40이니까 400 안 되고 25를 곱해볼게요. 25를 곱하면 5, 8, 44 8이 16이니까 딱 200이죠. 그러면 24번째 까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항수는 얼마? 24개가 되겠네. 아니 항수가 24개면 안 되죠. 빼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4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4, 8이 32, 3, 8이 16, 190입니다. 아, 쭉 가서 얼마? 192라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 104, 끝항 192, 얘를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났네. 첫 번째 항도 나왔고 끝에 항도 나왔기 때문에 합은 구해봅시다. 2분의 첫 번째 항 104 더하기 끝에 항 192 곱하기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항수입니다. 그죠? 항수만 구하면 되겠네. 항수는 몇 개냐? 자, 볼까요? 항의 개수랑 구해볼까요? 104에서 192까지인데 여기에다가 8을 더하면 112가 된다 했죠. 그럼 얘는 일반항을 작성해 볼게요. 일반항은 8n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모르지만 첫 번째 항은 모르죠. 이 104가 나오는 값을 찾아볼게요. 104. 이게 일반항이죠. 그죠? 104가 되기 위해서는 n은 얼마다? 아까 전에 계산했죠? 13번째. 맞죠? n이 얼마? 13번째다. 얘가 13번째라고. 됐죠? 그럼 192는 몇 번째? 8n이 192가 되는 n값은 n은 8이 16 30이니까 4, 8이 32 24번째죠. 얘가 24번째네. 그러면 13번째에서 24번째니까 이 사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24에서 13을 빼면은 11이 되겠죠. 됐죠? 그럼 항의 개수가 몇 개? 참 이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3, 4, 5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지? 맞잖아.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얼마냐? 2가 나오지. 그럼 이 결과값에서 1만 추가해주면 되겠네. 이 결과값에서 1만 추가해주면은 항은 총 몇 개? 12개가 나오겠네. 이렇게. 아이고 다 했네. 그러면 2를 지우면 되나? 6 곱하기 이렇게 약분한 겁니다. 104에서 192를 더하니까는 296이 나오겠네.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면은 66, 36, 3, 69, 54, 7, 5, 6이 12, 1776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제 3항이 7이래. 세 번째 항이 7이다. 여섯 번째 항이 13이래. 여섯 번째 항이 13이다. 그렇구나. 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라. 자,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놨지만 얘를 우리가 S20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1항부터 첫 번째 항. 우리는 일반 항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뭐를 통해서? 여기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 또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두 개 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이 7이니까 3 집어넣어 볼게요. 아, A3은 첫 번째 항 더하기 3이니까 3에서 1을 빼니까 2죠. 이해가? 2D가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2D가 7이다. 당연하겠죠.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했으니까는 세 번째 항이 될 거고. 그러면 똑같이 여섯 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첫 번째 항에서 5번 더하면은 여섯 번째 항이 나오겠죠. 얘가 13입니다. 13. 그러면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하면은 첫 번째하고 공차 구할 수 있겠죠. 저 뺍니다. 밑에서 위로 뺄게요. 빼면은 없어지고 빼면은 3D 13에서 7을 빼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공차 구했습니다. 공차는 2가 되겠죠. 여기 대입해 볼게요. 4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다? 3이 되겠죠. 됐죠? 자, 끝났습니다. 이제 왜? 공차와 첫 번째 항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할 거고 첫 번째 항 3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뒤에 1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여기서 또 되지도 않게 SN은 2분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억납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끝에 항 곱하기 항수에서 2를 나누면 되죠.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3.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0번째, 20번째 항은 여기다가 20 대입하면 되겠죠. 20 대입하면은 41이 되겠네. 항의 개수는 1항부터 20까지니까는 2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44가 될 거니까는 440이 되겠네요. 자, 방법을 두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에 합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합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말고 몇 칸 차이입니까? 야, 몇 칸 차이입니까? 3칸 차이죠. 3칸 차이니까 공차가 3D가 되겠죠. 그럼 7에서 3D를 더하면 13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D가 얼마다? 2가 나오네.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와, 진짜네, 얘. 그럼 첫 번째 어쩌고 하는데 여기다 구하면 되겠지. 왜? 얘는 아까 전 이야기했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하면 7이라고 했는데 D가 3이니까는 첫 번째 항 얼마? 1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A 더하기 여기 7이니까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 몇 글자 안 적었죠? 그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과 일반항을 정복했으면은 S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수에다 나누기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4-1번부터 4-3번까지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